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고시학원의 영어 강사 정수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3년 대비 마지막 시험인 지방직 9급이 치러졌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치러진 2023년 대비 지방직 9급 시험의 총평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2022년에 지방직과 대비했을 때 올해는 영어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떨어졌다. 중하 정도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컨텐츠 면에서, 즉 문장과 지문과 선지 면에서의 난이도 하락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있었던 4월 8일 국가직 대비 시험처럼 문항 영역별 문항수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적인 난이도까지 더 낮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영역별로 출제 문제수에서 괄호가 쳐져 있는 게 2022년 대비 지방직 9급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2023년 대비인 거예요. 그럼 2022년 대비에서는 어휘, 어법, 생활용어, 독해가 스탠다드하게 네문항, 두문항, 열문항이었는데요. 올해 2023년 대비 지방직 9급에서는 어휘가 네문항에서 한 문항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휘가 5문항이 됐다. 한 문항이 더 늘었다 하면 뭐가? 시간 난이도가 떨어졌다. 시간을 독해 10문항이었던 것에서 어휘가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나한테 여유를 주셨구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어 4개 빈칸 하나 나왔는데요.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키포인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휘 내가 기본적으로 수험생으로서 기본 단어들을 암기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법 문제도 2022년 대비 4문항에서 2023년 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독해 밑줄형 굉장히 짤막한 독해 밑줄형에서의 어법이 출제가 됐고요. 선택형, 영작형 한 문항 출제되었는데 막 문장이 굉장히 괴롭게 꼬여져 있다거나 어려운 포인트가 나왔다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 역시나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간의 난이도가 작년 대비 조금 더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이후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영어, 우리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에 우리가 문제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해서 과연 어떤 거일까? 우리가 빈칸 추론에 굉장히 많이 목숨을 걸었는데요. 국가식의 뚜껑을 열었을 때 4월 8일 날 생활영어가 생뚱맞게 3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역시 지방직 9급 오늘 실시된 지방직 시험에서도 생활영어가 2문항에서 3문항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빈칸형 2개 어색한 대화형 하나였는데요. 그냥 대화의 기능만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출제되고 우리가 colloquial expression, 즉 idiom, 걔네들이 쓰는 슬랭 표현은 거의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생활영어에서도 역시 어려움 없이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해 10문항에서 9문항, 굉장히 고맙죠, 그죠? 그래서 제목 하나, 주제 하나, 유제 하나에서 전체 3문항, 내용 불일치 한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한 문항 역시 난이도가 낮아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다음에 문장 삭제 하나, 배열 하나, 삽입 하나고요. 빈칸 추론이 어휘 빈칸, 내용 빈칸, 연결어구 빈칸 없이 이렇게 어휘 빈칸, 내용 빈칸으로 2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는데 이제 2023년 대비 지방직 9급과 그다음에 그 이전에 실시가 되었던 지방직 시험하고 독해에서 가장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논리 문제, 즉 우리가 독해를 풀 때 대의적으로 지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중에서 우리 지방직의 킬러 문항은 거의 논리 문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었는데 올해는 빈칸 문제의 난이도가 정도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킬러 문항을 쥐어짜서 맥시멈 쥐어짜면 3문항 정도가 전체 3문항 중에서 우리가 12번 제목, 근데 얘는 지문의 난이도보다는 선지 2개가 헷갈려서 다른 곳으로 간 학생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요지 문항하고 그 다음에 18번 문장 삽입 문항은 지문 자체의 해석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쥐어짜면 요 3개 정도의 우리가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틀렸어요. 그럼 85점. 아니면 하나 내지는 2개 5점이나 10점 정도의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논리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체감 난이도나 시간 난이도 면에서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각각 영역별로 이제 어떤 키 포인트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킬러 문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휘 문항 5개는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시생들도 공무원 영어 시험 지방직은 어떻지라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해설 강의를 기존의 시험을 보신 우리 수험생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subsequent 그 이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following courtesy, 우리 politeness, 뭐 정중함, 공손함. 지금 bring up 하면 누구누구를 기르다, 양육하다,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 그다음에 do away with는 우리가 어법 단어이기도 하고 어휘 단어이기도 하고 독해 단어이기도 한.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만나셨어요. 뭐뭐를 폐지하다, abolish. 그다음에 빈칸 마지막 5번 문항이 이제 transparency, 우리가 투명성이었는데 GS의 논리 구조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기존에 이제 막 어려운 유의어들을 막 외워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는 점점 더 난이도가 내려간다. 단 어휘의 난이도가 내려간다 한들 모두가 100%가 다 만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수험생으로서는 기본 단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기본 단어가. 어휘에서는 킬러 문항 제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의 출제된 우리가 세문항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요. 그런데 이 완전한 문장을 여러분이 파악해내는데 혹시 어법 중에 힘들었다 그러면 아마 6번 문항에서 요거에서 여러분이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과거 분사 의미상의 관계를 우리가 풀 수 있었고 그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대다고 와 구분하는 문제 거의 매 한 해도 안 빼고 나오는데 역시 올해 또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지는 명사절 접속사 대자리에 왔어서 너 틀렸어 이 문제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감정 분사 우리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냐 아니면 감정을 즉 유발시키는 거냐 느끼는 거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 문제 그리고 조동사 have PP 우리 조동사 시험 범위 중에서 과거 발생한 거에 유감이나 추측 문제 그다음에 동등 원급 비교 as 올바른 형태 그다음에 오류가 났던 게 이제 모두 다 세문항이 문법의 어법에서는 틀린 거 고르세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형용사의 특징에서 전체적인 난이도 봤을 때 가장 짜잔한 것으로 조금 출제가 된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짜잔한 것으로 그다음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가 수동태형을 취했을 때 그 전치사가 생략되면 안 된다. 요거의 포인트들 문제. 그다음에 명사 단수명사 단수대명사의 수일치 문제. 그다음에 분사 구문에서의 이제 형태 변화 문제. 그다음에 사용동사 make의 목적격보를 올바른 형태가 역시 감정분사와 유사하게 같이 출제가 되어져서요. 문법 문제에서도 사실 킬러 문항이 있느냐 제로 했는데요. 혹시 일부 수험생들 중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생활영어에서는 우리가 이디엄 표현, 슬랭 표현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언어의 기능 중에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적절한 이제 수락 빈칸 그다음에 어떤 마이너스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넣는 거 그다음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하지 못한 거 뭐 요런 거 찾아내는 거 정도였기 때문에 생활 영어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제 독해에서 우리가 쥐어짰을 때 킬러 문항 자, 12번의 제목, 지문 난이도는 없었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없이 다 해석을 했을 텐데, 정답으로 가서 이게 lonely people인지 아니면 social, 그 다음에 sociable brain인지, 1번인지 2번지의 선지 난이도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요. 지문 자체의 해석 난이도가 아니라 말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지문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그래서 답을 찾는 전략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네가 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야. 이게 안 나왔으면 12번에서도 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요지 지문은 이제 우리가 생물, 식물, 생태 지문에서 공생에 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석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을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두 갈식이 많이 나오는데 미갈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의 난이도가 조금 그죠? 체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에 물어보는 거 찾는 전략, 정답 찾기 전략으로서의 언어 논리가 나레이 바삐
요번에 지문에서는 rather than으로 나와서 진하게 나왔는데 그 언어 논리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너는 답이 그거야가 안 나오고 해석 자체에 대해서 해석이 흐릿한 상태로 해석에만 의존을 했으면 답이 이상한 곳으로 상상 초월의 선지로 갈 수도 있었다. 그다음에 마지막 18번 문장 삽입도요. 약간의 이제 객관성, 주관성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거 나왔을 때 자체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깝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 이해의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 우리가 늘상 훈련하는 것처럼 시험으로 보는 독해에서는 우리가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역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을 찾느냐. 이것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독해에서는. 왜냐하면 시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래서 우리 늘상 하는 것처럼 문장 삽입은 뭘 통해서? 패턴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공통어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근데 공통어가 거기에서 such 명사에서 지시용용사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진술문에서 더 자세한 걸로 이어지는 GS 패턴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너는 답이 여기야.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해석을 하시느라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맥시멈 독해에서의 킬러 문항 12번, 14번, 18번이고요. 혹시 내가 어법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파악을 못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해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상세 해설은요. 총평이 끝나고 다시 녹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답을 어떻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우리가 뚜두두두두두 나와서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로 해서 그러나에서 우리의 뇌는 crave human interactions.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갈망해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를 바래요. 라고 해서 답이 툭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뭐였냐면 만약에 12번에서 1번으로 가신 분, 3, 4번은 전혀 안 되고 1번으로 lonely people로 가신 분들은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지금 1번으로 가면 나중에도 1번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에 해당하는 but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but 이후에 내가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상호작용, 교류, 상호작용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니까 교류를 원한다. 사람들끼리 지내는 걸 원한다. 그 다음에 yet 앞에가 뭐가 나왔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a lonelier place 외로워. 그죠? 외로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문장만 보면 A와 B의 논리 관계로 인간의 뇌는 어떻게 사람들이랑 지내고 싶어 해. 이런 거죠. 근데 1번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서 또 이제 허걱하고 넘어가실 수 있냐면 자 제가 밑줄을 거드렸어요. 여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가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의미는 다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is what we all crave.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관계 교류하고 싶어 해.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 외로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중반에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마지막 문장에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근거가 나왔죠. 여기 well-known author라고 해서 전문인이 나왔어요. 저자이긴 저자인데 잘 알려진 저자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시그널을 줬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인간 관계의 과학에 대해서 삶을 바쳤어. 그 다음에 전문인이 쓴 책의 근거에서 그 책이 뭘 설명하려고 한 책이었냐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sociable, 사교적인지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래서 또 다른 언어 논리에 즉 어떤 연구나 여기에 저서 이런 거죠. 그죠? 저서를 통해서 그 저서의 목적, 연구의 목적 내지는 그 결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엎어줄 수 있었지만 정답은 lonely people이다 아니면 sociable이다. 그렇죠. sociable brains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12번이 조금 난감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제 해석 난이도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식물 생태 지문에서 나왔을 때 특정 생태에 관한 게 많이 연습이 좀 됐으면
왜냐하면 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문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출제되는 내용에서 몇 번 출제됐던 내용에 또 해당되는 거라서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모르겠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의 기출과 기본 문풀 과정에서의 접해본 과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요지는요. 여기 노랑이로 해드렸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Many creatures rely on symbiosis rather than being self-sufficien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rather than을 보고 등이상관조사 이건 어법 거고 독해에서 내가 rather than이 보였다. 그러면 A rather than B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으로 하자면 B라기보다는 A야. 근데 이거는 수험생의 독해력이 아닌 거죠. 수험생의 독해력은 이건 뭘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얘는 오리지널 고향이 어디야? 나레이바비에 해당하는 거죠. 등이상관 접속사가 지문의 초반이나 지문의 제일 끝에 나왔다. 거기가 메인 아이디어다. 메인 아이디어 언어 논리를 통해서 굉장히 진하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가 낮으려면 지문 초반에 나레이바비를 써서 이게 나아졌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갔을 텐데 쭉 가서 밑에 가서 미괄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상세 해설은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연구원들이 떠나지. 박사님이랑 동료들이 뭘 알아냈냐면 바이러스가 특정 식물에 있어서의 가뭄의 저항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바이러스 때문에 식물이 가뭄의 저항성이 좋아져? 이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연구의 결과 또 다른 게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 그죠.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더 나아간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식물에 있어서 다양한 식물에 있어서 뭐를 내열성을 증가시켜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패턴상으로 보면 전체 물어보는데 뭐가 되고 있습니까?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드라우트나 열의 저항성이나 이런 거 다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미래에도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로 연구를 확장해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다음 나왔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뭘 준다? 장점들을 준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드라우트나 톨러런스나 다른 종류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식물에게 주는 장점들 이런 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것의 숙주들에게 이로움을 주다. 해롭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3번에 헷갈리신 분들은 보세요. 심바이오시스가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심바이오시스. 만약에 공생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그널이 이렇게 rather than이 나왔기 때문에 3번 나왔구나. 핵심어가 이렇게 됐는데 뒤에 어디가 나왔어요? Symbiosis, 공생의 원칙에 cannot be applied to infected plants. 즉 감염이 된 식물한테는 적용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식물들한테 감염된 식물들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언급 X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언급 X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시간 안에 독해를 만점을 받고자 한다면 지문 자체에 대한 이제 구조와 패턴에 관한 훈련을 통해서 속독하고 정독하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한 전략 훈련으로 정답을 찾아가고 오답을 제거하는 훈련이 되어야 그냥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킬러 문항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집니까? 독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3번이 아니라 4번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킬러 문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문장 삽입 18번 문항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철학 지문에서 주관성, 객관성 아니면 무슨 합리성, 비합리성 이런 거 나오면 자체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수험생으로서 문장 삽입이다. 그럼 무슨 트레이닝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문장 하나를 빼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쑤셔 넣으세요라는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에는 토픽이 즉 글의 소재가 한 개이고 메인 아이디어 한 개이고 글의 중심 주제가 나머지 디테일이 모두 다 얘를 향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쑤셔 넣어도 괜찮은데 다른 데 말고 고기만 넣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말고 고기만 넣어야 돼.
그럼 교수님도 아무거나 이렇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뭔가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뺀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의 단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통어. 즉 주어진 문장의 어떤 단어가 지문의 고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공통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패턴을 통해서 고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왔던 대로 공통어라 함은 명사 앞에 뭐가 붙는 애들인 거죠. 그죠? 지시 형용사가 붙었다거나 아니면 대명사가 됐다거나 때로는 부정관사, 정관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만큼이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대조 단어다, 무엇이다, 공통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나 뭔가 역접이 나왔고요.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공통어 빡 훈련이 되셨으면 뭐라고 보이셔야 됩니까? 공통어를 찾아야 되는데 such, 지시형용사 명사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assessment, 평가인데 자기가 평가하는 거야.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타인들에 의한 평가겠죠. 그죠? 그래서 대조 단어로서의 공통어, 지시형용사 서치를 통해서 네가 공통어구나 이거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어가 self-assessment였다. 그 다음에 패턴이 무슨 패턴이야 했는데 such self-assessment에 관한 request, 요구들이 are pervasive throughout one's career.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서 pervasive 뭐예요? 만연한 거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request, 요청들이 만연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기존에 훈련이 좀 되신 분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반 진술문에서 구체적인, 여기 명사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될 것입니까? 그 명사 복수형 request들을 나열할 거야. 이렇게 해서 패턴상으로 GS가 툭 나왔으면 해석상으로 좀 괴로워 막 이렇게 해도 답이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답이 여기구나. 즉 앞에 나왔던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주관적으로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self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턴상으로 request들이 있어요 하는 것에 해석이 안 돼도 우리가 짬밥으로 답 찍는 짬밥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커마 나왔습니다. 커마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뭐가? 리스트가 끝도 없어 계속해서 무엇이 되고 있다? 나열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명사 복수형이 나열이 됐다. 2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독해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험생으로서 시험으로 독해를 봐야 되는 수험생이 어휘나 생활영어나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각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답을 찾아갈 것인지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거에 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총평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상세 해설 강의에 관한 우리 녹화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세하게 각각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상세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